이번 시간에는 나의소 작가의 강호구가라는 연시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연입니다. 어버이 낳으시고 임금이 먹이시니. 자, 어버이께서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임금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건 키워주시니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구절과 뒷구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대꾸법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낳은 덕 먹인 은혜 다 갚고자 하였더니. 그래서 효도나 충성을 하고자 하였는데 수견이 갑자기 70이 넘으니 나이가 드니 할 일 없어 하노라. 여기서 할 일이 없다는 건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없다, 효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수입니다. 연하의 깊이 든 병 약이 효염이 없어. 자, 여기서 연하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노을이라는 뜻인데, 이 안개와 노을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연하고질이라는 사자성어를 함께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하고질함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또는 자연을 사랑하는 병,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뒷부분에 이 병이라는 건 화자가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병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걸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천석고왕이라는 사자성어도 연하고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호에 버려진 지 10년 밖이 되었구나. 자, 강호에 버려졌다는 건 강호에 머물렀다, 자연에 머물렀다, 벼슬에서 물러난 지 10년이 지났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죽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성은인가 하노라. 그래서 성은은 임금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늙도록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다 임금의 은혜 덕분이다 라고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1수와 3수에 걸쳐서 감사하고 있다는 걸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5수입니다. 달 밝고 바람이 잔잔하니 물결이 비단이다. 자, 물결은 비단이다, A는 비다 해서 은유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정을 비스듬히 놓아, 조그마한 배를 비스듬히 놓아 오락가락하는 흥을, 흥이 왔다 갔다 한다. 흥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 대상에 고체화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백구야, 의인법 사용되고 있고, 하, 너무 즐거워하지 말거라. 세상이 알까노라. 그래서 화자 혼자만 즐기고 싶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찬하는 구절입니다. 피소주 무절이 우습다 어른 대접. 자, 여기서 피소주는 조피 기장 수수할 때 그 곡식을 얘기하는 거고, 곡식으로 담은 술을 보시면 되겠고, 무절이는 무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절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박한 음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 소박한 음식과 관련된 사자성어는 단편왕, 단사표음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습다 어른 대접, 요거는 화자의 대사가 아니라 이제 화자에게 놀러온 외부인, 손님의 대사다 말을 인용하고 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에서 이르는 말이, 남들이 하는 말이 초초다 하지만은 보잘 것 없다, 핀잔을 주지만은 두어라. 이것도 나의 분수이니까 나 분내사 인가노라. 나의 분수에 맞는 일인가 하노라 하면서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분지족들은 안빈 낙도의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시 강호구가는 내신으로 나올 때는 만은과 함께 연결시켜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은 작품과 어떤 점이 동일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두 시의 갈래가 다릅니다. 강호구 같은 경우는 연시조고 만행은 가사문학이기 때문에 이 시의 갈래가 특징적으로 다르다는 걸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전문도 한번 살펴볼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현대어로 풀이를 한번 해놨습니다. 자, 1수는 방금 선생님이랑 같이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 2수 어와 성은이야 망극하니 성은이다. 임금의 은혜가 망극하다. 강호에도 늙은 감도 분수밖에 일인데 하물며 두 아들의 봉양은 또 어인가 하노라 하면서 임금의 은혜와 아들들의 효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삼수는 산수의 기미,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산수의 깊이 등병, 천석고항, 연화고즈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사수 저는 낙이 다리를 저는 낙이 바삐 몰아서 다 저문 날 오신 손님 보리 껍질 거친 밥에 반찬도 아주 없네. 자, 그래서 먹을 걸 대접할 게 없는 상황이네요. 아이야 배를 내어 띄어라 그물을 놓아 보리라 해서 손님을 위해서 먹을 걸 대접하기 위해서 배를 내어 놓는 모습입니다. 고수입니다. 달 밝고 바람이 잔잔하니 물결이 비다리다. 이것도 아까 본문에 있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혼자만 자연을 즐기고 싶은 내용이었고, 육수 모래 위에 자는 백구 한가롭구나. 흰 갈매기를 이야기합니다. 강호의 풍치가 내 것인가 내 것인가. 그래서 둘 다 지금 자연을 즐기는 모습. 그래서 무라일체의 태도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석양에 들어온 흥이야 너도 말로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백구처럼 자연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는 비 빗긴 바람 낚싯대 맨 저 할아버지 내 생애 언제 마치겠는가 수고도 수고로구나. 생애를 위함이 아니라 어부의 흥을 즐기로다. 여기서 이제 가엉의 태도가 나타나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자연의 풍치를 느끼기 위해서 자연을 즐기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팔수 역시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수 벼슬을 마친 후에 낚시로 살아가니 생각 없는 아이들이 괴롭다 하지만은 두어라. 자, 이 생각 없는 아이들은 속세 사람들이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또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속세에 대한 삶에 미련을 보이지만 강호의 한간이 그것도 나의 분수이니라. 그래서 자연 속에서 분수에 맞게 안빈낙도 안빈 지족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자연을 즐기는 삶의 즐거움과 임금에 대한 충정 정도로 볼 수 있고, 해당시는 강호, 가도 계열의 연시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강호는 자연, 가도는 임금에 대한 충성, 효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이소 작가의 강호 구가라는 연시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현 작가의 백상루 별곡이라는 가사문학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지 오래더니 보았구나 백상루. 자, 이 부분은 도치법이 사용되고 있죠. 백상루를 드디어 보게 되었다 라고 해서 반가움에 대한 강조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치법 확인하시고, 야속하다 강산이 날 기다리고 있었던가. 자, 그래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백상루를 드디어 보게 된 것에 대한 격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야속하다, 반갑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반어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산이 날 기다리고 있었던가 해서 의인법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처음 만나보고 예전에 본 듯 반기니 유정한 너인가 인연이 있었던 나인가. 그래서 대꾸법도 있고 의인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의 예터를 어느 해에 고쳤기에,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해당 지역이 평안도 지역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웅장한 누각이 어제 세운 듯 하는구나 해서 영탐법, 그리고 어제 세운 듯 하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백성, 되게 수선이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이 백상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마가 높이 높아 솟아 공중에 들려져 있으니 금색 푸른빛 밝게 빛나 그림자가 물가에 뻗쳐져 있구나. 자, 그래서 이 두 줄에 걸쳐서는 묘사의 방식 사용되고 있고 색채 이미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높은 난간 비스듬히 앉아 취하여 돌아보니 좌우 현판에, 자, 보통 정자 같은 데 가보면은 이 정자 안쪽 부분에 이렇게 지붕이 있으면 이 안쪽 부분에 시들을 많이 붙여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사람이 지은 시는 풍경을 보태어 조화를 얻었으니, 자, 그래서 요 정자 안쪽에 그려져 있는 시들이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생각에 막혀 보탤 것이 전혀 없다. 화자의 생각은 보탤 것도 없이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푸른 산, 흰 구름 사이에 솟아나 색채 이미지, 색채 대비도 확인할 수 있겠죠. 높으니 낮으니 넓으니 좁으니 높고 낮고 넓고 좁게 흩어져 있는 것은 묘양산 마주보며 푸른 병풍을 둘러 두었구나.
자, 그래서 푸른 산들이 이렇게 정자 주변으로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라는 걸 열거법, 대구법, 그리고 색채 이미지, 은유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높다란 성곽이 산허리를 에둘러 굽거나 펴거나 숨거나 보이거나,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성곽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곽의 역동적인 생김새를 열거와 대구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방의 방비는 철옹송에 가깝구나. 약산동대의 늦은 구름이 다 거치고 향로봉 어깨에 자줏빛 노을이 비켰을 때. 자, 그래서 자줏빛 노을이 비쳤다. 자, 앞가는 되게 맑은 푸른색의 흰 구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자줏빛 노을이니까 시간의 흐름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창문을 열어젖히고 배기에 기대니 번잡한 마음에 눈까지 겨를이 없다. 여기서 번잡한 마음은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이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느라고 바쁜 마음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갈래로 흘러내린 물은 누각 백상로 앞에 와 모여서 세 갈래 물줄기가 되어 섞여 도로 감도니 쌍용이 뒤트며 여의주를 다투다가 산성 가로프로 갈라놓은 모양이구나. 자, 그래서 요 누각 앞에 백상로의 물줄기를 쌍용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류법을 볼 수가 있겠죠. 묘사의 방식 사용하고 있고, 여울물 썰물이 되어 이 부분도 이제 시간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가가 옅어졌으니 수위가 낮아지었으니, 마름 풀을 캐는 아이와 빨래를 하는 아녀자는 갯벌을 만나서 웃으며 가는가. 아침 물결 잔잔하여 수면이 맑으니, 다시 아침이 되었네요. 눈앞에 어른어른 정신이 가벼우니 열자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있는 듯 하는구나. 그래서 이 열자의 고사를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되게 가볍고 가뿐하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사를 통한 정서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시 주제를 한번 정리해보자면, 주제는 백상로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예찬 정도로 볼 수 있고, 기행가사입니다. 가사는 가사인데 기행가사. 그리고 강호 한정개혁,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정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시 정도 볼 수 있겠고, 주로 시각적 심상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좀 시선의 이동이 주된 시상 전개 방식,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시간의 흐름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현 작가의 백상로 별곡이라는 가사문학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유정 작가의 5월의 산골작이라는 기행수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내용입니다. 나의 고향은 저 강원도 산골이다. 춘천읍에서 한 20리가량 산을 끼고 꼬불꼬불 돌아 들어가면 내닿는 조그만 마을이다. 앞뒤 좌우에 굵직굵직한 산들이 삑 둘러섰고 그 속에 묻힌 아늑한 마을이다. 자, 그래서 마을이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마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꼬불꼬불, 굵직, 삑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 볼 수 있겠죠. 그 속에 묻힌 모양이 마치 움푹한 떡시루 같다고 해서 동명을, 마을의 이름을 신례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떡시루 같다, 직유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해야 대부분 쓰러질 듯한 헌초가고 그나마 50여 호밖에 안 되는, 말하자면 아주 빈약한 촌락이다. 그러나 산천의 풍경으로 따지면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귀여운 전원이다. 자, 그래서 이 귀여운 전원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고향에 대한 작가의 애정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산골에는 초목 냄새까지 특수하다. 초목은 나무, 풀 이런 냄새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향 마을에 대한 애정을 주로 심상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랫부분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새로 난 잎이 한창 흐드러질 때 임시하여 때에 이르러 바람에 풍기는 그 향기는 일필로, 한마디로 형용, 설명하기가 어렵다. 자, 해당 기행수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전에 쓰였기 때문에 지금 잘 쓰이지 않는 어휘들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어려운 단어의 뜻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단어들 뜻을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일종의 선정, 말하자면 개운한 그리고 졸음을 청하는 듯한 그런 나른한 향기다. 향기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일종의 선정적인 자극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는 짙은
향기이다. 자, 그래서 이 초목은 나른하고 개운하고 선전적인 매력, 자극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뻐꾸기도 이 냄새는 민감한 모양이다. 이때부터 하나둘 울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한 해만에 뻐꾸기 울음을 처음 들을 때처럼 반가운 일은 없다. 되게 반가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구슬픈 그 울음을 들으면 가뜩이나 한적한 마을이 더욱 늘어지게 처지는 게 보인다. 자, 그래서 반갑고 우울하고 구슬픔 그리고 처지는 느낌, 늘어지는 느낌을 받는 게 이 뻐꾸기의 울음소리 특징입니다. 다른 곳은 논이나 밭을 갈 때 노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산골에는 대조 방식을 사용하고 있네요. 다른 마을과 해당 작가의 고향 마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소를 모는 노래가 따로 있어 논밭 일에 소를 부릴 때면 을에 그 노래를 부른다. 소들은 세련되어 주인이 부르는 그 노래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노래대로 좌우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보조 속도를 느리고 줄이기도 순종하기도 한다. 원발치에서 소를 모며 처량히 구슬프게 부르는 그 노래도 좋다. 이것이 모두 산골이 홀로 가질 수 있는 성스러운 음악이다. 자, 그래서 이 구슬픔도 느낄 수 있고 여기서 성스러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골 음악으로 치면 물소리도 빼놓을 수 없으리라. 쫄쫄 내솟는 샘물 소리도 좋고 촐랑촐랑 흘러내리는 시내도 좋다. 그러나 세차게 콸콸 쏠려내리는 큰 내에 대하자면 정신이 번쩍 든다. 자, 그래서 샘물 소리, 시냇물 소리, 큰 냇물 소리 이런 것들로 점점점 범위가 확장되고 있죠. 점층법도 확인할 수 있고 음성상징어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논에 문을 내는 것도 이맘때다. 시골에서 모를 낼 때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하다. 그들은 즐거운 노래를 불러가며 한 포기 모를 심고 가을의 수확을 연상한다. 농사꾼에 있어 모는 그야말로 자식과 같은 귀중한 물건이다. 자, 그래서 농사는 귀중한 물건, 농사의 모는 귀중한 자식 같다라고 해서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를 내고 나면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한 해 농사를 다 지은 듯 싶다. 그래서 이 노를 매는 소리, 즐거운 노래 소리는 즐거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수필 같은 경우에는 초목 냄새, 뻐꾸기 울음, 소무는 노래, 물소리, 그 다음에 즐거운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심상을 통해서 고향 마을에 대한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산골 마을 생활과 자연의 아름다움 정도 볼 수가 있겠다는 거 정리하시고, 특히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어 정리 꼭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유정 작가의 5월의 산골짜기라는 작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16번에서 20번 문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번 문제입니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정답은 4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하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 부분에서는 이렇게 보면 물결이 비단이다 라고 해서 은유법도 있고, 그 다음에 백구야 라고 해서 의인법도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부분에서는 이렇게 보면 움프 바이 떡시루 같다 라고 해서 마을을 직유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가에서는 색채가 안 나왔고 나에서도 명령의 어미, 그리고 다에서는 자문자답 형식,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도 과거 현재 대비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A,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A, 누각의 모습을 보며 왕조의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A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고려의 터를 어느 해 고쳤기, 웅장한 누각이 어제 세운 것 같구나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백상루에 대한 감탄의 내용이지 나라가 발전하길 바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한번 읽어보면 가와 나의 자연은 화자의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로 나타난다. 가에서 자연은 만년에 늙어서 관직에서 물러난 화자가 머물렀던 노의 안식처이자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공간이며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유지되는 공간이다. 나에서 자연은 화자가
백상로에 올라보며 감동을 느끼는 대상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품고 있으며 사람들의 소박한 생활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는데, 나에서 향로봉에 노을이 질 때 창문을 열고 베개에 기대는 것에서 화자의 번잡한 마음이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통해서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군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번잡한 마음은 언제 드러나냐면 여기 보면 번잡한 마음이 눈까지도 겨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번잡한 마음의 원인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느라고 바쁜 마음, 조급한 마음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는 백구, 그래서 이 백구를 통해 가지고 화자만 즐기고 싶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B 부분 뻐꾸기는 화자한테 반가운 대상입니다. 하나 둘 반갑기 시작하고 처음 들을 때 반갑다, 반가운 일이 없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즐거움에 투영된 대상, B는 글쓴이 반감을 유발하는 대상이라고 해서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달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의 문학작품에서 향토는 현실적 삶을 배제한 낭만적인 전원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다해서 글쓴이는 이러한 경향을 받아들이되 산골 사람들의 생활 모습까지 그려냄으로써 일상에 깃들어 있는 산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산골의 자연은 세밀한 묘사를 통해 구체성을 획득하며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번을 읽어보면 논밭에 일에 소를 부릴 때면 을의 그 노래를 부르는 것에서 현실적인 삶을 배제한 산골의 모습이 드러난다 라고 얘기했는데, 화자가 글쓴이가 소개하고 있는 이 고향 마을은 되게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고향 마을이기 때문에 여유를 즐긴다던가 현실 도피적인 태도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삶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16번에서 20번까지의 문제 설명 진행하였습니다.